여기 파리올림픽에서 경비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선수들과 그 누구보다 밀접하게 붙어있게 되었다는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리올림픽의 열악한 상황을 최전선에서 지켜보게 되었고 결국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개최국도 아닌 한국이 뜬금없이 나서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이 파리올림픽 개최 하루 만에 보여준 모습을 본 그는 경악을 하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파트리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파리올림픽에서 경비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선수촌에서나 경기장에서나 늘 선수들이 안전하게 시합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죠. 하지만 상황은 늘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파리올림픽은 친환경과 다양성의 올림픽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으나 이러한 주제를 실현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더웠고 체육대회라는 특성상 그러한 허울뿐인 주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듯 보였거든요. 일단 숙소의 에어컨부터가 그랬습니다. 파리올림픽은 저탄소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에 선수단 숙소에 에어컨 대신 선풍기만 보급했는데요. 하지만 한여름의 파리의 날씨는 너무나도 더웠고 몇몇 선수들은 탈진 증세까지 보이며 엄청난 고생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른 국가의 선수단과는 달리 오직 두 나라만큼은 직접 행동하며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과 중국이었는데요. 양국 모두 에어컨 없이는 올림픽을 무사히 치를 수 없다고 확신했는지 국가 차원에서 선수단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도대체 한국과 중국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너무나도 궁금했고 그렇게 호기심에 가득 차서 중국 선수단이 묵고 있다는 숙소로 향해 봤는데요. 그런데 저는 중국 선수촌에 들어감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200여 개국 선수들이 모인다는 선수촌은 이게 다국적 시설인지 아니면 중국인만을 위한 시설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중국 선수단 측은 시설 내의 모든 영어와 불어 설명을 한자로 고쳐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로비와 공용시설 등 이들은 보이는 모든 외국어 표시를 중국어 표시로 고쳐놓았고 심지어 올림픽 오륜기를 내리고 중국 국기를 걸어놓는 등 정말 상상치도 못한 다양한 신뢰되는 행동을 일삼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중국인들의 행동은 명백히 다른 선수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곧이어 눈에 들어온 모습을 보고 이건 그저 약과일 뿐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중국 선수들이 머물고 있는 선수촌에는 선수들의 민원들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어서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태였는데요. 저는 이 정도로 맹렬한 민원을 난생 처음 경험하기도 했고 모든 민원들은 하나같이 중국인 선수들이 묵고 있는 숙소를 향해 제기되었기에 저는 직접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중국 선수들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죠. 바로 중국인들이 선수촌에 임의로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사전에 고지했던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에어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정말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모든 선수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더라고요. 일단 중국인 기술자들은 표준 안전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는 즉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요. 예를 들어 일부 에어컨 장치는 적절한 지지 없이 창턱에 위태롭게 설치되어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했을 뿐더러 에어컨 장치는 적절한 배수 시스템도 없이 설치되어 심각한 누수와 곰팡이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벽에 구멍을 뚫으며 에어컨을 억지로 설치했고 결국 이는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며 선수들의 휴식을 방해했죠. 심지어 중국인들은 선수들이 전부 잠을 청하는 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끄러운 에어컨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터무니없는 중국인들의 민폐에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프랑스는 소음에 대한 법조항이 전무하기에 경찰조차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중국인들의 민폐 때문에 시합이 바로 코앞이었던 몇몇 선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그중 일부는 매우 경쟁력 있는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컨디션 관리에 실패하여 조기 탈락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고 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중국인들이 에어컨을 설치한 뒤부터였어요. 이들은 다른 선수들이 인상을 찌푸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산 에어컨은 최고 성능을 자랑한다며 그렇게나 홍보와 자랑을 해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중국산 에어컨은 80년대에 만들어진 중고 에어컨보다도 형편없는 성능을 보여줬고
이는 잘못된 설치와 결합되어 선수촌의 악몽을 가져다 줬습니다. 중국산 에어컨에서 나오는 누수와 곰팡이 증식 및 구조적 손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선수촌의 생활 조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곰팡이와 누수는 옆방이나 다른 층의 타국적 선수들의 방에도 옮겨갔고 애꿎은 다른 국적의 선수들은 곰팡이 노출로 인해 건강 문제에 직면해 버렸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중국인들은 에어컨을 극도로 낮은 온도로 설정하여 더위를 극복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별도로 가져온 패딩을 입는 어이없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어요. 도대체 친환경 올림픽에서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추태를 부릴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중국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보에 기가 찰 따름이었죠. 그런데 이에 한술 더 떠 중국인들은 별 사소한 부분으로 마저 치명적인 민폐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인들은 에어컨 공사를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해놔서 실외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중국 선수들의 숫자는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들은 전부 최저의 온도로 에어컨을 세팅해 놓으니 실외기의 뜨거운 공기가 전부 다 다른 선수들의 방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안 그래도 후덥지근했던 타국적 선수들의 방은 중국인들의 배려심 없는 행동으로 더욱 찜통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해도 중국인들은 내가 내 에어컨을 틀겠다는데 문제 있어? 그리고 경쟁자가 줄어들면 오히려 내게 이득으로 작용하는 거 아냐? 라며 다른 선수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추악한 행동에 학을 떼버렸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었기에 저희 쪽에서 별다른 수를 취할 수는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중국 선수들이 하나같이 최저 온도로 에어컨을 틀어대니 건물의 전력망이 과부하돼서 지속적인 정전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이 정전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에어컨을 쐬지 못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었는지 그제야 에어컨 온도 조절을 하면서 전기를 절약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중국인들의 한숨만 나오는 모습에 다른 선수들은 SNS에 이러한 중국인들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폭로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는 해외 언론사들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중국인들의 민폐짓은 여러 저명한 해외 뉴스의 일면을 당당하게 장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인들의 학을 떼는 민폐짓을 보다 보니 저는 문득 한국 선수단이 생각났어요. 분명 에어컨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한 국가는 중국 외에 한국도 있었거든요.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고 그렇게 한 걸음에 한국 선수단이 묵는 숙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 선수들이 거주하는 선수촌에서는 어떠한 민원이나 항의도 제기되지 않았을 뿐더러 선수촌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차분했거든요. 아니, 에어컨을 설치하는데도 이렇게나 조용한 게 말이나 된다는 것인가?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내 한국 선수단의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처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일단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답게 자국의 기술력만으로 최첨단 간이 에어컨을 만든 상태였는데요. 한국 선수단은 한국의 글로벌 가전제품 브랜드와 협업을 맺고 증발 냉각과 펠티어 냉각과 같은 고급 냉각 기술을 사용하는 최첨단 휴대용 에어컨 장치를 파리까지 가져온 상태였거든요. 이 가전제품들은 작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방들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기에 영구적인 설치 없이도 빠르고 효과적인 냉방을 제공했어요. 사실 프랑스에서도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브랜드의 가전제품들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 브랜드의 가전제품들은 도통 고장이 나지 않기에 가전제품이 완전히 망가져서 못 쓰게 될 때까지 사용하는 절약정신이 몸에 밴 프랑스인들의 특성상 이러한 한국 브랜드 제품의 튼튼한 내구성과 완성도는 프랑스에서 엄청난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제품의 내구도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력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고 결국 한국은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프랑스에서도 자국의 기술력 하나만으로 다른 선수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선수촌 로비나 각종 공용시설에도 놀라운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빠른 설치와 제거가 가능하게끔 설계된 모듈식 공기조절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는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시끄러운 덕트 작업이나 고정 작업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기에 단 1시간 만에 조립되어 완전히 설치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다른 선수들은 선풍기 하나밖에 없는 찜통 같은 숙소를 벗어나 한국이 설치한 공기냉각 장치가 있는 선수촌 로비와 각종 공용시설에 모이기 시작했고, 몇몇 선수들은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배려에 감탄하며 한국 덕분에 천국으로 피신온 선수들의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기도 했죠. 이건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선진적이고 대인배적인 모습이었기에 저는 한국의 정정당당한 경쟁을 위해서 라이벌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한 마음씨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의 발끝조차 못 따라오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들은 연신 중국산 가전제품은 세계 최고라며 만약 중국을 위해 중국산 에어컨의 홍보 모델이 되어준다면 숙소에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주겠다며 선수들의 열악한 상황을 인질로 삼아 자국을 홍보하려고 하는 최악의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중국산 에어컨은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가동될 때마다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곤 했죠. 이러한 중국산 에어컨에서 나오는 덜컹거리는 소음은 밤에도 어김없이 발생했고 결국 다른 선수들의 수면과 전반적인 컨디션에 악영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산 에어컨은 너무나도 저품질이었기에 간혹 차가운 바람 대신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런 경우 에어컨을 끄는 게 아닌 자신의 방문을 여는 황당한 행동을 하곤 했기에 안 그래도 더운 선수촌의 실내 온도는 더욱 치솟을 뿐이었어요. 실제로 선수들의 항의를 받은 숙소 관리 직원들은 직접 선수 숙소에 가보기도 했는데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방은 후끈 달아올랐고 중국산 에어컨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조용한 휴식 공간이 아닌 마치 시끄러운 산업 공장에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소음 공해와 민폐 행동들은 다른 선수들의 휴식을 방해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높였기에 실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죠. 이러한 중국인들의 방해에 대한 다른 나라 선수들의 불만은 외교적 긴장으로까지 이어지며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정식적인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국 따위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대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믿기지가 않는 반응만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역시나 한국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였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찜통 같은 선수촌 건물을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또다시 선수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기 시작했거든요. 몇몇 선수들은 새벽 시간에 더위에 호소하며 숙소를 뛰쳐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올해의 파리의 온도 및 습도는 평년보다도 가혹했고 결국 새벽에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버티다 못한 선수들은 로비나 공용공간 등 한국이 설치한 공기조절 장치가 있는 곳에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땅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한국은 수면 중 체온을 조절하도록 설계된 쿨링 젤 매트리스와 베개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한국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인지 전혀 뜻밖의 상황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이러한 쿨링 매트리스는 열을 흡수하고 발산하는 젤층이 내장되어 있어 선수들을 밤새도록 시원하게 유지시켜 주었고 선수들이 더 잘 쉬고 더 효율적으로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특수 소재가 사용된 쿨링 타월까지 제공했는데요. 이 타월은 습기를 흡수하고 피부에 닿으면 냉각 효과를 제공하는 특수 재료가 사용되었고 선수들은 한국에 제공받은 쿨링 용품을 숙소에서뿐만 아니라 경기장에까지 가져가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등 그야말로 한국의 덕을 톡톡히 보았죠.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숙소 안에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한 헤파 필터가 있는 휴대용 환기팬을 도입했는데 이것은 공기순환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깨끗한 공기를 보장했거든요. 결국 중국인들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선수들은 오염된 공기와 악취, 더위로 엄청난 고생을 할 때 한국 선수들과 함께 건물을 사용하는 선수들은 쾌적한 공기와 시원한 공간에서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던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이들은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기술력으로 이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였거든요. 물론 올림픽은 나름대로의 숭고한 의미가 있는 국제대회이긴 했지만 결국 다른 국가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시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승리보다 값진 것이 뭔지 아는 선진국이었고 이들은 이러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발휘하며 중국으로 인해 망조가 드리운 파리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각종 평가 기관에서 예측한 각 나라의 메달 숫자를 비교했을 때 한국 측과 같은 건물을 쓰는 국가의 선수들이 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는 국가의 선수들보다 압도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양국이 각각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3살짜리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테죠. 그렇게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선행은 각종 선수단 SNS와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그렇게나 콧대 높고 매사에 냉소적인 프랑스인들조차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이미 20년 동안 사용했던 LG 세탁기를 보내주고 새로운 LG 세탁기를 구매하겠다며 한국에 맹렬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에게는 또 다른 엄청난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음식 문제였죠. 부끄럽지만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는 운동선수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거의 없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제공했는데요. 결국 프랑스가 준비한 고기가 하나도 없는 식단으로부터 단백질을 거의 섭취할 수 없었던 몇몇 선수들은 컨디션 저하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는 등 여러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응급실 및 선수병원에는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한데 모이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죠. 하지만 이번에도 오직 한국과 중국 국적의 선수들만은 이러한 병원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의아한 상황에 한국 선수촌에 직접 찾아가 본 결과 저는 곧바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크게 놀라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 선수단은 이미 자국의 식품 기업과 협업을 맺은 상태였고 한국의 주방을 프랑스로 그대로 옮겨놓고 한식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만든 도시락의 반찬 하나하나에는 그야말로 모든 영양소가 전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과학적이었는데요. 특히나 한국의 나물 요리는 분명 겉보기에는 프랑스 측이 제공하는 채소 요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다르더군요.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같은 나물 요리들은 비타민 A와 C, 칼슘, 그리고 철분이 풍부했고 그것들은 또한 면역체계와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와 산화 방지제의 훌륭한 공급원이 되어주었거든요. 또한 한식 도시락은 두부와 같은 재료와 다양한 콩과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근육의 회복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에 더해 식사에 포함된 다양한 채소와 통곡물은 높은 섬유질 함량을 제공하여 소화를 돕고 건강한 장을 유지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운동선수의 일반적인 문제인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도 했죠. 물론 한식 도시락의 정점은 역시나 고기열이었습니다. 한식 도시락에 포함되어 있는 삼겹살 구이는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인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했거든요. 또한 삼겹살에는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 B가 다량 함유되어 있었기에 채소 반찬과 조화되어 완전식품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해냈죠. 당연히 제육볶음 도시락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육볶음은 매운 돼지고기 볶음 요리로 얇게 썬 돼지고기는 고추장, 간장, 마늘, 생강, 그리고 설탕의 혼합물에 재워지고 그 다음에 양파, 당근, 피망과 같은 채소들과 함께 볶아져 풍부하고 고소한 풍미를 자랑했는데요. 제육볶음은 근육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이었고 요리에 사용된 채소들은 다양한 항산화제,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을 제공하여 몸을 자주 쓰는 운동선수들에게 적합했습니다. 심지어 한식 도시락에는 특이하게도 국물 요리가 제공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스팸 같은 육류를 포함해서 상당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부대찌개는 이 음식의 역사처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줬어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을 추가했고 채소와 김치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추가하여 보다 균형 잡힌 식사에 기여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은 이러한 한식 도시락을 한국 선수단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선수단에게도 제공했다는 것인데요. 한국 측은 다른 선수단이 프랑스의 열악한 식단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결국 선수들이 정상 컨디션에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식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뜬금없게도 중국 선수들이 안색이 좋아 보였던 이유는 이들은 한식 도시락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한식 도시락을 야금야금 가져갔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중국 선수들은 꼭 한식 도시락을 한 움큼씩 집음으로써 뒷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이렇듯 탐욕적인 중국 선수들과 허기에 찬 다른 세계 각국의 선수들의 한식 도시락에 대한 폭증한 수요 때문에 한국 측은 기존보다 5배나 넘는 수요를 감당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그러한 수요를 전부 감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처리 능력을 보여줬고, 결국 모든 선수들은 한식 도시락 덕분에 올림픽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내내 수준 미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으른 프랑스라면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했어도 한국과 같은 일처리 수준을 절대로 보여줄 수 없었을 텐데, 한국은 정말 진정한 선진국으로 불려야 할 나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 정도로는 놀랄 것도 없다는 듯 더욱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바로 음식 배달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선수들이 식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디지털 주문 플랫폼을 도입했는데요. 덕분에 선수들은 앱을 통해 메뉴를 찾고 영양 정보를 보고 간편하게 음식 주문을 할 수 있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기능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제공하는 식단의 경우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을 뿐더러 어떤 메뉴에는 영어 설명조차 적혀 있지 않아서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마저도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고, 결국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는 모든 선수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은 식사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운동선수들이 도시락의 사이즈를 조정하고 특정 재료를 선택하거나 비건, 글루텐 프리 또는 기타 식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두었거든요. 어떻게 한국은 음식과 배달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야말로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완벽한 체계를 갖출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번 대회에서 나름 프랑스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번 올림픽 주최가 프랑스인지 한국인지 구분조차 하기 힘들 지경이었거든요. 한국이 임시방편으로 만든 배달 앱에는 선수들이 식사와 배달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기도 했는데요. 이 피드백은 실시간 조정과 개선을 위해 사용되었죠. 이러한 피드백과 리뷰 시스템 덕분에 선수들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한식에 대해 간접 체험할 수 있었고, 어떤 음식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그리고 안 맞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한식과 배달 서비스, 그리고 앱까지 만드는 기술력은 단연 이번 올림픽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기자단은 앞다투어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를 취재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몇몇 공신력 있는 해외 언론들에서는 한국이 프랑스가 망친 올림픽을 되살렸다는 다소 도발적인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고, 프랑스는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과 비교되며 자존심을 구겨야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한국에 너무나도 고마운 감정을 느낄 뿐입니다. 한국은 프랑스의 구시대적이고 처참한 시스템에 무언의 메시지를 남겼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제는 프랑스도 한국처럼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한국이 아니었다면 정말 처참하게 망했을 수도 있는 이번 파리 올림픽이었기에 저는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들의 헌신과 배려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